이해찬 전 총리를 추모하며 1952년 충남에서 태어나 2026년 1월 베트남에서 73세를 일기로 영면하신 이해찬 전 총리. 민주주의를 위해 50년을 헌신하신 한 정치인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새겨진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챕터 1. 민주투사의 탄생. 1972년 10월 유신. 박정희 정권의 독재가 시작된 그날 서울대 사회학과 1학년이었던 20살 청년 이해찬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나라가 이 모양인데 학생들이 데모도 하지 않느냐? 부친의 이 한마디가 젊은 청년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재에 맞서 싸우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1974년 민청학년 사건. 그는 처음으로 투옥되었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 다시 한번 철창 속에 갇혔습니다. 2년 6개월간의 옥고. 크리스마스 특사로 석방될 때까지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입학 14년 만인 1985년 마침내 서울대를 졸업한 그는 민주화 운동에서 제도권 정치로 무게 중심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그것이 그가 평생 지켜온 가치였습니다. 챕터 2. 1987년 6월 항쟁과 정치 입문. 1987년 6월 전국이 민주화의 열기로 타올랐습니다. 이해찬은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6월 항쟁의 전면에 섰습니다. 직선제 개헌하라. 수백만 명의 함성이 거리를 가득 메웠고 마침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대한민국의 거대한 발걸음. 그 중심에 이해찬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뒤 치러진 대선. 그는 재야 인사들과 함께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며 정당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거리에서 외치던 민주주의를 이제 제도 안에서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1988년 13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관악구에서 당선되며 그는 본격적인 정치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총재는 그를 가장 똑똑한 초선위원이라 평가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투사가 이제 정책통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챕터 3. 국회 노동 3총사 시대. 초선 의원 이해찬. 그는 노무현, 이상수 의원과 함께 국회 노동 3총사로 불리며 국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공청회장. 그의 날카로운 질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속된 말로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토록 철면피한 위증을 그대로 묵인하고서 우리가 어떻게 국민의 대표라고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송곳 같은 질의. 타협하지 않는 원칙. 그는 순식간에 전국구 스타 의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들은 그의 발언에 환호했고 언론은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주목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하실에서 떡값을 받고 고속도로에서 수백억을 들여온 정권이 아닙니까? 그런 정당이 어떻게 좋은 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날카로운 비판, 명확한 논리. 그는 야당 의원으로서 권력을 감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7번의 총선에서 모두 승리하며 불패 신화를 써내려갔습니다. 1988년부터 시작된 그의 국회의원 생활은 한 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챕터 4. 킹메이커의 탄생 김대중. 이해찬은 단순한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략가였고 참모였으며 무엇보다 킹메이커였습니다. 1997년 대선. 김대중 후보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호남과 수도권만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DJP 연합입니다. 김대중 DJ과 김종필 JP의 연합. 이 역사적인 연합의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 바로 이해찬이었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양측의 요구를 중재하며 마침내 연합을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김대중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대한민국은 최초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적 순간. 그 뒤에 이해찬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그는 초대 교육부 장관을 맡았습니다.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에 간다. 입시 경쟁 완화를 내세운 교육개혁을 추진했고 이른바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어를 남겼습니다. 공부가 아니더라도 하나만 잘하면 대학을 보낸다는 개념. 기초학력 저하 논란도 있었지만 그는 입시 지옥에서 학생들을 해방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챕터 5 노무현 정부의 실세 총리 2002년 대선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이 극적인 순간에도 이해찬이 있었습니다. 단일화 협상의 전후 과정에 크게 관여하며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을 도왔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그는 국무총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책임 총리의 대명사, 가장 강력한 실세 총리로 평가받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대로 총리 역할을 해주십시오. 행정과 내치에 관한 권한은 총리가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정 전반을 총괄했습니다. 신행정 수도 세종시 건설, 경제정책, 지하철 파업 등 굵직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습니다. 감성이 아닌 이성으로, 즉흥이 아닌 원칙으로. 그것이 이해찬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시기부터 그를 친노좌장이라 불렀습니다. 노무현의 가장 신뢰하는 참모, 민주당의 살아있는 전설, 챕터 6 문재인을 정치로 이끌다. 노무현 정부의 문재인 비서실장. 그는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해찬은 달랐습니다. 그는 문재인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손을 잡아 끌고 정치 입문을 설득했습니다. 문 실장, 정치를 해야 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마침내 문재인은 정치에 입문했고 2017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노무현의 비서실장에서 대통령으로. 그 여정의 시작점에 이해찬이 있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 이해찬 자신도 극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김종인 지도부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세종시에 출마했고 당선되었습니다. 7번째 총선, 7번째 승리. 불패 신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챕터 7 이재명을 중심부로.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민주당의 변방에 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를 민주당의 주류로 끌어올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해찬이었습니다. 이해찬이 손을 들어주었고 이재명은 당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2018년 당대표 시절 이해찬은 이재명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은 2024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었고 이해찬에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겼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4명의 대통령 모두 이해찬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진보 진영에서, 아니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 정도의 킹메이커가 또 있었을까요? 보수 진영에도 없었습니다. 일관되게 당에 남아 선거를 지원하며 대통령을 만들어낸 사람. 이해찬이 유일했습니다. 챕터 8 20년 집권계획과 180석의 신화. 2018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이해찬은 20년 집권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이 20년간 집권해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야심찬 계획이었지만 허황된 꿈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략가였고 현실주의자였으니까요. 2020년 21대 총선. 이해찬은 민주당과 시민당을 합쳐 선거를 치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일정당 기준 최다 180석 확보. 유례없는 압승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국정을 맡은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승리 이후 그는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총선 이후 그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민주당의 상임 고문으로 남아 2021년 대선과 2024년 총선을 지원했습니다.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났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했습니다. 2026년 1월 26일 베트남 호치민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73세를 일기로 영면에 드셨습니다. 본인이 손으로 만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끝까지 지켜보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1972년 민주투사로 시작해 2026년까지 50년간 한 길을 걸어온 정치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4명의 대통령을 만든 킹메이커 7번의 총선에서 모두 승리한 불패의 정치인 그는 민주단계의 상징적 존재였으며 현대 한국 정치사의 굵직한 장면마다 이름을 남긴 인물로 기억됩니다. 장례는 사회장과 기관장을 겸하는 형식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인사 그에 대한 마지막 예우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 그분의 50년 민주주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